70페이지 2호기 유광업점 보도록 합니다. 등장인물은 누구 나옵니까? 외사씨, 매화외사라고도 나오죠. 외사씨 나오고 또 유광옥 나오고 또 경시관, 경상감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소재로 해서 글을 썼는데 소설로 쓴 거예요. 근데 실제 이야기를 소설화 시켰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물 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얘는 실존 인물을 쓴 인물 전이고 가짜 인물을 쓴 전이 있어. 그게 뭐야? 가전체예요. 그래서 가전체랑 형식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어떤 게 비슷해요? 맨 마지막에 가전체 맨 마지막 부분이 뭐 있어? 사평이 들어가 있죠. 그 사평이 여기 매화에사는 말한다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다만 얘 같은 경우는 실존 인물에 대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매화에사가 누구래? 작가인 이옥이래요. 근데 가전체 같은 경우는 가짜로 의인화를 시켜서 쓴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사신이랑 작가는 동일합니까? 사신과 작가는 동일하지 않고요. 작가는 자신의 생각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대리인으로 사신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매화에사는 말한다. 이거는 매화에사가 이옥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직접 작가가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내용은 별로 어렵진 않고요. 서술상의 특징 뭐 찾을 수 있을까요? 열거법 어디 있는데요? 네, 여기 열거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첫 번째 문단에서 너네 묘사도 찾아주셔야 됩니다. 거래할 수 있는 많은 물품을 진열한 가게들이 별처럼 버려 있고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다라고 하면서 비유적 표현 사용하고 있죠. 비유적 표현 사용돼서 묘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파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요약묘사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는 얼굴이 희고 수염이 성글게 난 필경사 몇 사람이 바야흐로 종이를 펴고 광억이 글을 쓰며 그것을 깨끗하게 옮겨 적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외양묘사 나타나 있네요. 또 뭐 있을까요? 어디? 어떤 성격이 간접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간접 제시 아니에요. 간접 제시면 대화나 묘사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 이거는 실제 광억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광억이 이러이러하게 차이가 나게끔 돈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끔 그 과거문을 썼다라고 상황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간접 제시 아니에요. 또 어떤 서술상의 특징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 유광옥은 영남 합천군 사람이다. 그는 시를 어느 정도 지을 줄 알았으며 과체를 잘한다고 남쪽 지방에 소문이 났다. 그의 집은 가난하였고 그의 신분은 낮았다. 당시 시골 풍속에 과거 시험을 보는 자를 대신하여 글을 써주며 생계를 꾸려가던 자가 많았는데 광옥도 대신 글을 써주는 재주로 이득을 취하였다. 인물을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 얼마 후 광옥은 붉은 대문이 몇 겹이며 으리으리한 건물이 수십 채나 늘어선 집에 도착했다. 여기 부분도 묘사네요. 공간 묘사. 또 더 이상 찾은 거 없으면 됐습니다. 여기에서 사건이 발생을 해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합니까? 경시관과 경상감사가 내기를 했죠. 광억의 글을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내기를 하니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 광억이 대리시험을 봤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그것이 밝혀지는 게 두려웠던 광억은 자살을 하게 되는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시관과 경상감사가 서로 얘기하는 대화 부분 있죠. 서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뭐야? 보여주기 기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사건이 반전되고 있다. 이런 선지도 가능합니다. 문제 볼게요. 1번. 주제의식이 드러나 있는 부분은 어딜까요? 주제의식이 드러나 있는 부분. 매화에사는 말한다.
그 맨 마지막 부분이 주제의식이 드러나죠. 이건 가전체와 동일합니다. 가전체에서도 주제를 나타내주고자 하는 건 사신이 하는 말이 주제죠. 여기서도 매화회사가 하는 말이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매화회사는 광억을 긍정으로 인식합니까? 부정으로 인식합니까? 부정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세태를 비판하는 글이에요. 광억을 부정으로 인식하는 건 뭐 때문이야? 광억이 뭐 했기 때문에? 마음을 팔았다. 지문에 있는 어휘로 찾아주는 게 가장 좋아요. 마음을 팔아먹은 자, 마음까지 팔아먹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1번, 육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네요. 구체적인 일화를 활용해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어떤 일화? 일찍이 광억이 영남의 향시에 합격하여 서울로 올라가다가 한 부분 있죠. 이런 일화를 통해서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어떤 특성? 과체에 굉장히 능한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건이 발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머지 선지 확인해야 되는 거 뭐 있습니까? 확인해야 되는 선지 없어요? 2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라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보기 내용 기억해 놓으세요. 인물전은 인물의 가계나 신분 사항을 기록하는 인정기술, 인물의 삶의 자취를 보여주는 행적, 작가가 인물의 삶이나 시대에 대해 논평하는 논찬 순서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작품은 다음과 같이 전형적인 인물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떤 양상이냐면 논찬이 앞부분에도 나오고 뒷부분에도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1번 선지, 가는 사고 파는 행위가 만연한 세태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주고 있다. 맞죠? 2번, 나에서 유광억의 가난한 집안 사정과 보잘것없는 신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다에서는 유광억의 죽음을 비현실적 공간에서 재현해 인물전의 소설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3번이 적절하지 않죠? 왜? 비현실적 공간에서 재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물에 빠져 죽었다고 현실적인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4번 선지, 다른 이의 과거 시험 답안을 대신 써주며 이익을 챙겨온 유광억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고요. 라에서는 유광억과 돈으로 그의 글을 산 사람들 모두가 천박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번, 기억미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네요. 리을이 경시관이 비록 그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한 사실이 뭐야? 어떤 사실을 알았어? 광억이 뭐 한 거? 대리시험을 본 거죠. 그걸 알았지만 감사가 자기의 글 보는 안목을 믿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다시 말해서 유광억이라는 이름이 있어야지 내가 맞췄다가 될 텐데 이름이 전부 다 다른 사람 이름인 거잖아. 그래서 광억이 대리시험을 봤다는 걸 알았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광억 이름이 없잖아. 네가 잘못 봤어 라고 할까 봐 걱정을 했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봤을 때 경시관이 유광억의 시험 부정에 대해 알았지만 감사를 떠보려고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은 어떻게 고쳐야 돼? 유광억의 시험 부정을 알았지만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어서 염려하였다 인 것이지 떠보려고 모른 척했다는 적절하지 않네요. 선지 확인해야 되는 거 있습니까? 4번 문제. 보기는 A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에요? 자업자득이죠. 한자 성어는 나올 때마다 모르는 거 있으면 기억해 놓으라고 했습니다.